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폭삭 소가스타 아이유의 연기를 극찬하는 일본 오리콘 뉴스에 올라온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의 9화에서 12화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드라마의 세 번째 파트가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엄청난 찬사의 댓글들이 다시 한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은 기사와 댓글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일단 일본 오리콘 뉴스 리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작사 작곡 실력을 가진 국민 가수이면서 배우로서도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국민 여배우의 칭호를 손에 넣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 넷플릭스 전달에 폭삭 소가스타에서 그녀의 연기에 울고 있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폭삭 소가스타의 아이유의 연기력에 반하게 되는 출연작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까지 세 작품을 소개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압도적인 수의 소문이 전해져 한국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스타. 아마 올해의 어워드를 반드시 받을 명작 냄새가 이미 초반부터 향하고 있는 수작입니다. 본국에서는 20%를 넘는 고시청률을 기록해 드라마 역사에 남는 명작이라고 불리는 동백꽃 필 무렵의 임상준 작가와 미생 감독이 연출한 올해 최고의 기대작이라고도 평가받았습니다. 본작은 1950년대의 제주도를 무대로 한 드라마로 제주도에서 태어나 스스로가 주어진 운명에 맞서는 여주인공 애순과 그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성실한 남자 관식의 모험으로 가득한 일생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미 오정세와 여미란조라는 동백꽃 필 무렵 오타쿠에게는 견딜 수 없는 캐스트의 등장에서 끌어오르고 있던 필자였지만 1화부터 임상춘 각본과 작품답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부족함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바로 서야 한다는 드라마입니다. 본작은 가혹한 처지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앞을 향해 맞서가는 부부의 장대한 러브스토리이며 가족 이야기.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을 1화에서 4화의 봄에 담아 부부가 아이를 키워가는 시기가 여름에 그려지는 것처럼 전 16화로 1960년대부터 2025년까지의 약 70년에 걸친 세월을 그립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미소를 지어버리는 행복한 순간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정도로 괴로운 순간까지 그들의 인생사가 농밀하게 그려지므로 이제 감정이 완전히 롤러코스터에. 일단 엄청난 사랑에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깊은 사랑에 몇 번이나 울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니고 가끔 웃음을 주는 느낌도 있는 것이 역시 임상춘 작가. 스피디한 스토리가 트렌드인 가운데 오랜만에 묵직한 휴먼 드라마로 이런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일본의 드라마 오타쿠들이 중독되고 있는 것도 납득됩니다. 의리와 인정 넘치는 한국 휴먼 드라마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유가 연기하는 것은 가부장제적 생각이 뿌리 깊은 시대에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인을 꿈꾸는 여성 애순과 그 애순의 딸 금명의 두 역. 첫사랑에 떠오르는 소녀의 모습부터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딸의 모습까지 그녀의 변화된 표정 연기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완전히 감정이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박보검 역시 최고입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에서 아이를 가진 적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누구나가 공감해버릴 정도의 깊은 부모의 사랑이 전해지는 연기에 마음이 떨려버립니다. 한국에서 인생작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호평을 받는 것도 납득이 되는 명연기.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아이유의 대표작 나의 아저씨와 호텔 델루나를 소개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 9화에서 12화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매화 울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를 만든 분들 같고 생활 속에 있는 불합리함이나 슬픔이 매우 세세하게 쓰여져 정말 울었습니다. 아이유는 좋은 여배우라고 생각했습니다. 12화까지 봤다. 너무 길지 않고 좋았다. 가혹하고 힘든 인생이었다고 해도 나쁘지 않았다고 되돌아볼 때가 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했다.
아이유는 틀림없다. 박보검과 같은 연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노년 아버지의 연기가 좋다. 버스의 배웅 장면이 제일 좋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눈물, 나와 어머니, 그리고 지금 작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나, 아직 보지 않는 세계 속에도 희망을 갖고 싶다. 사랑이 넘쳐나고 치료되어 매화 굉장히 감명받으며 봤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목대로 왠지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다. 불쌍한 장면에 울면서 보고 있어. 짜증날 때도 있지만 주역 2명의 캐릭터가 좋다. 지금부터 현대까지 두 사람과 그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후회, 공포 여러가지 감정이 있지만 결국 살아있으면 좋은 일도 있게 된다는 최고의 휴먼 드라마다. 처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나와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느껴버린다. 부모님이 소중히 키웠던 지금은 기억도 없는 어릴 적의 나 혼자 컸다고 생각했지만 소중히 커왔는데 나는 그런 존재인데 내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죄송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죄송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시골을 떠나 도쿄에 가서 살았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다. 도쿄에 온 부모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다. 싸우고 싶지 않지만 가시가 있는 말을 해버렸다. 근면과 내 자신이 겹쳐 보인다. 오랜만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드라마, 매해 울고 아이유의 연기가 최고 수준이다. 일본어 타이틀 오츠카레 사마는 원제를 그대로 번역한 것 같다. 폭삭 소가스다는 제주 방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 혼자서 폭삭 소가스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놀랐다. 뭐야 이거, 매화 울고 있다. 슬퍼서 울기보다 부모로부터 아이, 아이로부터 부모, 부부, 가족, 여러가지 사랑을 느끼는 장면에서 눈물이. 정말 좋아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쇼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1990년 금용씨 머리 스타일이 귀엽고 리얼한 느낌이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재밌었고 스토리텔링과 연기가 훌륭해서 환영할 만한 휴식이었습니다. 오늘은 10화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딩 때문에 벌써 미친듯이 울고 있어요. 은명과 현숙은 정말 웃기고 드라마도 많고 울기도 해요. 그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저 간호사의 반응은 나를 죽인다. 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네요. 왜요? 시어머니가 심장이 바뀌는 걸 진심으로 바랐는데. 아,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직 다음 주에는 이 드라마를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드라마에 왜 이렇게 중독되는지 모르겠어요. 매 에피소드마다 정말 울었어요. 애순이의 모성이가 제 가슴에 너무 가까이 울려 퍼져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애순이의 딸처럼 엄마를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제 가슴 속에서 제 후회가 솟아올라요. 너무 늦기 전에 엄마의 사랑과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들은 최고의 울보 2명을 캐스팅했고 그들이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극적인 성격을 물려받았어요. 이 드라마 정말 싫어요. 진짜 싫어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게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계속 많이 울게 만들어요. 12회가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여전히 드라마의 퀄리티에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백상은 올해 꼭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부분의 드라마가 회차가 지나면 약간의 침체기를 겪는데 시종일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외 팬들이 이 드라마의 가장 불만은
박보검 씬이 줄어든 것을 가장 아쉬워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12화까지 잘 제작된 드라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의 역사적 소품과 디테일도 만족스럽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